이번 실습 시간에는 이 텐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이 텐서라는 것이 즉 벡터 이런 건데요. 좀 복잡해지기도 하는데 이것만 좀 잘 사용하시면 이 텐서플로우를 굉장히 쉽게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사용한 모든 코드는 여기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처음 먼저 한번 볼게요. 이제 이런 이제 1차원 어레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1차원 어레이를 생성시킬 수가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저는 김밥을 보면 항상 이런 1차원 어레이를 좀 생각하면서 먹기도 하는데요. 이거 마찬가지 이게 바로 1차원 어레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각각을 이제 엘리먼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엘리먼트를 이제 0번째 엘리먼트,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 이렇게 엘리먼트의 이름을 번호를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어레이니까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1차원으로 어레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어레이를 나타내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랭크라고 하고요. 또 쉐입이라고 하는데 몇 차원 어레이냐 하는 거에 바로 랭크고 즉 1차원이 되겠죠. 몇 차원 어레이냐 1차원이 되겠고 그리고 이 어레이에 어떻게 생겼냐 모양은 자, 몇 개 엘리먼트가 있나? 7개가 있죠. 그래서 1차원이니까 숫자가 하나만 나오고 7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쉐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원 어레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인덱스 색인으로 따지면 0부터 시작하죠. 어레이는 항상 그래서 1 이렇게 우리가 색인을 줄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떤 특정한 자리에 있는 김밥을 고르고 싶다. 어떤 자리에 특별한 자리에 있는 엘리먼트를 가져오고 싶다고 하면 걔의 인덱스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t의 0, 김밥의 0번째 이게 이제 바로 t의 0번째 김밥이 되겠죠.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 또 1 하면 이걸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거를 보통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1 하면 마지막에 것을 가져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서 하면 제일 마지막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김밥을 이렇게 한 개씩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개씩 먹고 싶다. 이렇게 더미로 이만큼씩 먹고 싶다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어레이에서는 이걸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하는 방법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콜론을 두고 2에서 5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 0, 1 두 번째 김밥에서 두 번째 있는 요거에서 여기가 3이 되겠죠. 여기 4가 되고 여기가 5가 되는데 0에서 2에서 5 이렇게 하면 2에서 5 바로 앞에서 요까지가 2에서 4까지 요 김밥을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t에 2에 5 하게 되면 바로 요것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쓰이는데 끝까지죠. 끝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앞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부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인덱스 0, 1, 2, 3, 4죠. 4부터 마지막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바로 앞 요거 그래서 4, 5 요게 바로 t의 4의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바로 요 값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거 슬라이싱이라고 하고요. 또 그리고 슬라이싱 할 때는 뭐 앞에 번호를 둘 다 적어줘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모든 것에서부터 두 번째까지 또 세 번째부터 끝까지 이렇게 슬라이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이런 값과 이렇게 연결되겠죠? 또 요 값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레이도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원하는 데가 뽑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슬라이싱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가져오는 것도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게 차원이 늘어날수록 뭐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2차원 어레이도 사실은 1차원 어레이가 이게 뭐 하나만 보면 이게 1차원 어레이죠. 그래서 1차원 어레이를 여러 개 섞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선 한번 볼까요? 랭크라고 하는 거가 얼마가 될까요? 랭크가 2가 이렇게 되겠죠. 2가 되겠고 또 shape이라는 거 보면 4,3이다.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어레이를 줄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보통 이 안에 있는 거가 가장 안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엘리먼트가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개가 되고 요런 것이 하나, 둘, 셋,
4개니까 4,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다시 한 번만 총 정리를 하고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shape, 그리고 rank, 그리고 축이라는 거, 요 세 개를 어떤 주어진 텐서에 대해서, 어떤 주어진 매트릭스에 대해서 요거 세 개를 shape이 무엇인가, 또 rank가 얼마인가, 또 x0에 대한 값은 얼마인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1차원 어레이 같은 경우는 쉽죠. 요런 경우에는 자, 랭크가 1이 되겠죠, 당연히. 랭크가 1이 되고 1차원이니까 1이고 랭크는 1이고, 그리고 쉐입은 어떻게 될까요? 쉐입은 엘리먼트가 4개 있으니까 그냥 4 이렇게 쉐입이 되겠죠. 텐스플로에도 쉐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차원으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2차원으로 움직이면 여기에 엘리먼트가 몇 개 있죠? 2개. 그리고 이런 게 2개 있으니까 요게 쉐입이 2,2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제 한번 랭크가 몇 개 될까요? 랭크를 아는 방법은 요 앞에 있는 요 각 갈러라고 그러죠. 앵글 브래킷이라는 건데, 앵글 브래킷이 몇 개 있느냐가 랭크예요. 그래서 요 2개 있죠. 그래서 요거는 랭크가 2가 될 겁니다. 자, 여기는 랭크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쉐입은 뭘까요? 여기 쉐입은, 이 쉐입이 랭크가 2라는 것은 뭐가 됩니다. 그죠? 랭크가 1이면 그냥 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뭐라는 것이 4개니까 4개였고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선 이 가장 안쪽에 있는 것부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은 이 각 갈로를 타고 끝까지 들어가서 있는 엘리먼트를 봅니다. 몇 개 있나요? 2개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둘. 자, 요게 이제 2개가 되죠. 자, 그러면 요렇게 가장 끝에 들어가는 요거를 그냥 하나의 X라고 보고, 또 요거를 그냥 Y라고 보고, 요게 몇 개 있는가 보는 거죠. 여기 X, Y 2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 둘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주어진 쉐입에 대해서 그리고 주어진 랭크에 대해서 어떤 쉐입이 있는지를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2 by 2 우리가 텐스플로에게 쉐입을 물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좀 복잡한 걸 해볼까요? 아주 복잡하게 지금 숫자가 막 어마하게 있습니다. 어마하게. 이런 경우에 우선 랭크가 얼마일까요? 랭크. 자, 요 각 갈로의 개수라고 했죠?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4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랭크는 4가 되겠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쉐입은 뭘까요? 쉐입은 랭크가 4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4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음표인데요. 자, 4개가 됩니다. 자, 4개인데 어떻게 찾느냐? 자, 우선 끝까지 들어갑니다. 이 끝까지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가 몇 개인지 보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죠. 그래서 끝에가 쉐입이 4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전체를 x라고 둡시다. 요거를 y라고 둘까요? 요거를 g라고 두죠. 자, 여기서 끝났죠? 각걸락 하나 더 갖겠으니까. 그래서 요게 몇 개인가요? 하는 걸 안에 걸 무시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니까 3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전체를 이 전체를 크게 x로 묶어봅시다. 큰 x. 자, 그럼 여기 똑같은 게 여기 있을 거예요. 밑에 요 x 3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자, 이게 몇 개인가요? 아, 요걸 y라고 하죠. 자, 이렇게 쉽게. 자, 그러면 한 개, 여기 한 개, 그리고 여기 2개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게 2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또 보면 요렇게 묶었는데도 끝에 하나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 여기부터 이렇게 묶어보죠. 자, 이게 몇 개인가요?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가 바로 여기에 쉐입이 됩니다. 자, 좀 복잡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아까 우리 쉐입이라는 걸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안에 몇 개가 있냐? 4개가 있고, 요런 게 3개가 있고, 요 더미가 여기 1개, 2개가 있고, 요 전체 요게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렇게 1, 2, 3, 4로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축이라는 걸 한번 개념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축이라는 개념을 보시면 이 랭크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랭크가 이게 몇인가요? 4죠. 그러면 4개의 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에 각각의 번호를 매기는데요. 제일 안쪽에 거부터 여기 요 값들을 나눌 때는 이 엑시스를 축도 역시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 이렇게 되니까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단에 있는 거 축은 2가 되고요. 그 앞단에 1, 그리고 제일 바깥에 있는 이 축은 이 엑시스가 0이 되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있는 축은 또 엑시스를 마이너스 1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야기는 가장 안쪽에 있는 이 값들을 나타내는 것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 엑시스라는 개념이 나올 때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제일 안쪽에 있는 게 가장 큰 값. 바깥으로 나갈수록 0.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쭉 안쪽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쉐입을 이해했는데, 이 쉐입을 이해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같은 걸 곱하기를 할 때 이 쉐입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쉐입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쉐입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자, 여기 각각로 두 개죠. 그러니까 뭐 되겠죠. 뭐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보면 안에가 두 개죠. 그래서 2, 요거 몇 개죠? 이런 게 하나, 요런 게 하나, 요런 게 하나, 두 개죠. 그래서 2, 2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요것의 쉐입은 2, 2고요. 자, 얘의 쉐입은 뭘까요? 자, 우선 몇 개인가요? 이 랭크가 두 개죠. 그러니까 뭐가 될 거예요. 자, 안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엘리먼트 한 개죠. 자, 그리고 요게 몇 개인가요? 이런 게 하나, 두 개. 그러니까 2, 1 되겠죠. 자, 우리가 매트릭스 곱을 할 때는 이게 맞아야 되죠. 이 끝에 있는 값과 이 앞에 있는 값이 맞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2, 2의 매트릭스와 또 2, 1의 이 매트릭스를 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오는 게 이제 이게 같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2, 1의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겠죠. 자, 매트릭스 곱이 그렇게 됩니다. 자, 한번 실제로 곱해 볼까요? 텐스플로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값을 찍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걸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곱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폼이고요. 항상 그 쉐입을 잘 생각하셔야 이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바르게. 자, 그런데 가끔 헷갈려서 이 매트릭스 곱을 하지 않고 이런 일반 곱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실수로. 또는 여러분들 의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결과값은 이전에 매트릭스 곱의 결과와 이것이 상당히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하신다면 상관없지만 실수로 이런 곱하기를 하게 되면 결과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지금 매트릭스 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곱하기가 이렇게 일어난 이유는 자, 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팅은 굉장히 유용하지만 또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독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매트릭스가 두 개 있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여러분들 쉐입 이제 아시겠죠? 이제 쉐입이 뭔지. 자, 아실 텐데 이걸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 두 개의 쉐입은 같은 쉐입이기 때문에 1대1로 매핑돼서 각 엘리먼트 와이즈 더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5, 여기 두 개 되었으니까 5가 됐고요. 여기 두 개 되었으니까 각각이 5가 되어서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쉐입이 다르더라도 이 연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형태의 여기는 이제 랭크가 2인 2차원 어레이죠. 어레이 1, 2에다가 3을 또 더하려고 합니다. 이 3이랑 이 텐스랑 맞지가 않죠. 격이 맞지가 않은데 이 격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브로드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여기 3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상한 대로 이렇게 해서 4가 되고요. 이렇게 더해서 4가 됐고, 이렇게 더해서 5가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브로드캐스팅이고요. 또 이렇게 아예 랭크가 다를 경우에도 또 연산이 가능하고 아예 서로 굉장히 다른 형태로 생긴 이런 텐스인 경우에도 앞에 것도 익스텐드, 뒤에 것도 익스텐드를 해서 이런 값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브로드캐스팅을 잘 아신다면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잘 모르시다가 사용하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요. 가급적 여러분들이 브로드캐스팅을 사용하고 싶더라도 앞뒤에 쉐입을 잘 고려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같은 쉐입을 만들어서 연산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사용했던 이 reduce mean이라는 거 한번 정체를 보도록 할까요? 이 reduce mean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그 평균을 구하는데 줄여서 구한다라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행렬에서 값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줄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 볼까요? 1 곱하기 1,2의 평균을 구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인테저죠. 인테저의 평균을 구해서 1.5가 나올 것 같은데 1.5가 나오지 않고 인테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민을 구할 때도 이 값이 인테저인지 플로팅인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런 평균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여기가 플로팅 포인트 값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전에서 우리가 랭크를 다뤘는데요. 또 그리고 엑시스 축을 다뤘는데 축 한번 보고 들어갈까요? 축을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죠?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제일 큰 값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랭크가 두 개니까 축이 0축이 있고 1축이 있을 텐데 여기가 바로 엑시스가 1이 될 거고요. 여기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엑시스의 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우리가 또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데 엑시스를 0으로 해서 평균을 구해라 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과 3의 평균이 2가 되었죠. 이것은 1과 3의 평균이었고요. 엑시스를 0으로 본 거죠. 그리고 이건 2와 4의 평균입니다. 엑시스를 0으로 봤을 때. 자, 그럼 엑시스를 1로 하면 어떨까요? 1로 하면 자, 요거는 1.5는 바로 이렇게 이게 1이니까 1과 2의 평균이죠. 그래서 요것은 1과 2의 평균이 1.5가 되었고 요것은 3과 4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리듀스 민이라는 걸 쓰더라도 축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오고요. 자, 축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을 평균 넣으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이너스 1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자, 축이 없이 그냥 써버리면 모두를 다 평균하라 하는 것이 됩니다. 자, 리듀스 썸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즉 여기가 우리가 축이 1이고요. 이게 축이 1이 되고 이 축이 우리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 또는 이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자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을 해라 0으로 그러면 1, 3에서 4가 되겠고 2, 4에서 6이 되겠죠. 자, 축을 바꾸면 마이너스 1로 바꾸면 자 1, 2를 더해서 3이 되고 3, 4를 더해서 7이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이렇게 안쪽에 있는 축을 가지고 제일 안쪽에 있는 축을 가지고 우리가 합을 낸 다음에 그것을 평균 내는 이런 거 우리 많이 사용했었죠. 그래서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쓰느냐? 자, 바로 이런 원리로 안쪽에 있는 축을 먼저 계산을 합을 구하고 그것을 평균을 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argmax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의 개념과 같이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축이 이렇게 여기도 2차원이니까요.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게 축이 1이고 이렇게 가는 게 축이 0이죠. 물론 3차원, 4차원으로 하면 이것만 조금만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rgmax를 axis 0으로 했습니다. 0, 이 축으로 가장 큰 게 무엇이냐 골라봐라 했더니 여기서는 0, 1인데 이게 가장 큰 거죠. 이 둘 중에는 파이니까 여기 얘가 되고 여기는 얘가 되고 그래서 1, 0, 0이 됩니다. 자, 또 만약에 argmax를 축 1로 해라. 그래서 여기 가장 큰 게 뭐냐? 어디에 있느냐? 가장 큰 것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가장 큰 것의 위치가 0, 1, 2가 되었고요. 자, 여기는 가장 큰 것의 위치가 0이죠. 자, 그래서 2, 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xis 마이너스 1 하면 마지막 axis죠. 자, argmax는 위치를 구하는 겁니다. 걔가 있는 위치. 그래서 가장 맥시멈 값의 위치. 그래서 여기는 argmax 이렇게 하면 0이나 1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기는 1, 여기는 타이니까 그냥 0, 여기 같은 경우에는 0 이렇게 argmax가 구해진다. 기억하시고요.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바로 이 리쉐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을 2개 쳤는데요. 자, 이런 경우 이제 좀 복잡한 어레이지만 이제 우리가 랭크가 하나, 둘, 3개인 걸 알았고 그러면 뭐뭐뭐 되겠죠. 자, 쉐입을 우리가 제일 안쪽부터 구한다고 했으니까 3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게 몇 개야? 여기 2개 있으니까 2개고 이런 게 이 더미가 하나, 2개 있으니까 2 이렇게 해서 2,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나누지 말고 요거를 그냥 쭉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리쉐이블이라고 주고 안에 거는 3, 그리고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 그리고 랭크를 여기는 처음에는 랭크가 3개인데 랭크를 2개로 내가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쉐입을 줘버리면 바로 이것이 이렇게 리쉐입이 됩니다. 네, 리쉐입을 할 때 저도 처음에는 이 우리가 가진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를 막 리쉐입 해버리면 이상하게 섞여버리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가장 안쪽에 있는 값이 3이죠. 이 값은 보통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0, 1, 2, 3, 4, 5 라는 이 조합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것의 전체적인 쉐입만 조금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막 섞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안쪽의 값들은 거의 같은 값으로 가져가고 이 바깥에 있는 것들 조정해서 이 전체의 쉐입을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랭크를 좀 늘리고 싶다 하면 마찬가지로 안쪽에 거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렇게 랭크를 하나 더 넣어줄 수가 있겠죠. 1, 1. 이렇게 리쉐입. 여러분들 리쉐입 이제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 리쉐입 중에 좀 특별한 거 우리가 이제 그냥 리쉐입을 써서도 할 수 있는데 스퀴즈라는 거 있고 익스펜드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막 이런 게 이 속에 이렇게 막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쫙 한마디로 스퀴즈 해버리는 거가 바로 이 스퀴즈라는 것이고 이런 값들이 있을 때 이렇게 쫙 펴줍니다. 스퀴즈 해서 하면 이렇게 펴준다. 이것이 스퀴즈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어레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디멘션을 좀 추가를 하고 싶다 할 때 그것은 이제 expand dim이라고 해서 숫자 얼마를 expand 할 건가를 주면 이런 형태의 어레이가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텐스의 쉐입을 변경시키기 위한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뒤로 갈수록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핫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숫자 어떤 정보를 가지고 뭐 1, 2, 3, 4, 5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얘의 자리를 보고 0, 1, 2, 3, 4, 5 오면 이 자리를 보고 3이면 그 3자리 하나만 핫하게 즉 1로 바꿔주는 그래서 즉 0, 0, 0, 1, 0, 0 이런 형태의 어떤 벡터로 이 3이라는 숫자를 주는 이 방법을 바로 원핫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주어진 이런 숫자를 원핫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이 벡터로 이런 경우 일일이 할 수도 있지만 텐스플로에 원핫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 세 개 0이냐 1이냐 2냐 이라고 세 개 값 중에 하나를 주게 되면 그리고 이 전체 값은 3이게 되겠죠. 이 뎁스를 줍니다. 이게 몇 개인지 주면 이것을 0은 이렇게 첫 0번째 자리인 여기만 1이 되는 1, 0, 0 이렇게 되겠죠. 1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자리만 0, 1 하는 요 자리만 1이 되겠죠. 2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자리가 핫하게 되고 0은 다시 이렇게 되는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벡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텐스플로의 원핫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랭크가 2였잖아요. 여기 랭크가 얼마인가요? 3으로 이 랭크를 한번 하나 더 익스펜드를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원핫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거 싫어 라고 하면 이렇게 원핫을 한 다음에 리쉐입을 해주면 되죠. 자, 안에 있는 거 이거 3개나 그대로 킵하고 그 대신 이 랭크 좀 없애줘 하면 이런 식의 랭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쉐입 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또 캐스팅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이제 어떤 주어진 텐스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인테저로나 바꿀래 하면 인테저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true, false 값을 가진 것을 0이나 1로 자, 어떨 때 많이 사용할까요? accuracy 같은 거 계산할 때 true가 많이 나온 거 개수를 다 더하고 싶다. 그럼 다 1로 바꾼 다음에 합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할 때 true를 이런 인테저로 바꾸면 이것이 1과 0의 값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스택이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어레이가 있으면 스택이라는 거는 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쌓을래? 자, 이렇게 하면 x, y, z를 이렇게 쌓아줍니다. 그리고 축이라는 거 여기 이제 많이 설명드리진 않는데요. 축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축을 바꿈으로써 이 쌓는 것의 방법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축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한번 이 축값을 바꿔가면서 0으로도 해보시고 마이너스 1 같은 거 해보시면서 이 축과 이 스택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주어진 이런 형태의 내가 텐스가 있다. 어떤 값이 들어있겠죠. 자, 그런데 나 이거랑 비슷한 모양이 똑같은 것으로 0으로 들어있는 또는 1로 들어있는 그런 텐스를 만들고 싶어 할 때 쓰는 것이 once like, zeros like 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데요. 이런 x를 이렇게 주면 이것과 똑같은 모양의 once 하면 1로 채워진 텐스를, 또 0 하면 0으로 채워진 텐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똑같은 쉐입의 0과 또는 1 만들어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형태의 또 한 개가 아니라 복수개의 어떤 우리가 텐스를 가지고 있다. 자, 그것을 이제 포르프 같은 걸 통해서 한 방에 쫙 처리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파이썬에 많이 사용하는 집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개를 이렇게 집으로 묶어서 각각을 받아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번 시간에는 막 이런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텐스플로우라는 실습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이번 실습 시간에는 막 숫자만 다루고 이래서 조금, 이거 뭐 지루하셨을 겁니다. 근데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 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쑥 훑고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씩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면 이제 굉장히 완벽하게 이 강에서 저 강까지 충분히 건너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뉴럴넷으로 한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